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는 복된 시간대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가치 상승, 그리고 훈련, 그리고 이 훈련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10년 단위로 부가적인 제목, 보강 주제를 개인이 품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이 품고 10년 단위로 하면은 인생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든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거는 보장을 합니다. 분명히 보장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하느냐? 15세 때부터 하고, 또 10년 지나서 25살 때 하고, 그리고 10년 지나서 35세 때 보강 주제가 이제 주어지는데, 35세 때 지금 보강 주제를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 하는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긴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35세 주제에 한정돼서 아마 제한된 내용만 나갈 거로 이래 보는데, 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 어떻게 해서 이 언어가 나왔느냐? 이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개인의 목사지만은 체험하기 힘드는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다. 지난 시간에 있는 내용을 천천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처음 들어본 사람은 의아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하고 연결 안 시킬 수도 있지만은, 이건 아주 처절한 가운데 인생의, 목사로서의 인생을 아마 거의 바닥에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못팽이까지 안 가더라도 바닥에까지 경험한 자의 처절한 가운데 나온 표현이다. 그래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유전체 면역 시스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단어만, 제목만 내놓고, 그 다음에 영적인 면역 시스템, 그리고 언어적인 면역 시스템, 제목만 나오는 거지, 이 면역 시스템을 이렇게 지어지는 건, 이거는 어쨌든 범위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래서 의료계에서도 아직까지 신체 면역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이 면역 체계라 말은 하더라도, 의료계가 다 달라붙어도 인간 한 몸에 있는 면역 체계는요, 설명이 불가합니다. 근데 이런 면역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인격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지금 현재 2012년을 지금 우리가 하나의 공식 연도를 해서 2012년 이러니까 이 어떻게든 전달이 가능한 어떤 수준으로 되었다, 이렇게 보고 표현하는 겁니다. 가벼운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그것도 더구나 35세라고 하는, 10년 단위의 보강 주제 때 35세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게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부로서 또한 자녀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이 활동의 관계, 가정이라는 이 단위가요, 분명한 구성체로서 가족이 형성되어 있는 완벽한 형태로, 단순한 신혼부부가 아니고 자녀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하고 연결되어지는 어떤 사회의 단위, 어떤 체제로서요, 이 가정이 형성되어지는데 분명한 요건이 갖춰져 있다. 이때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나타내는 분명한 내용. 그래서 개인이 내가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말은 몰라도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이거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은 10년이라서 10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세게 됐는데 35세 때 비로소 이것을 주제로 준다는 거지. 주제로 주면서 이걸 계속 자기가 새기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의 가치가 어떻게 상승되는지를 이걸요 분명히 개인이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때부터 내 가치가 어떤 위치에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되겠구나. 인격적 면역 시스템은요 바로 그걸 지향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바로메터, 자로 재듯이 딱딱 잴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한테 터득이 돼야 돼. 어느 정도 자기 거로 인격적 면역 시스템에서 계속 적용해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 훈련되어진 근육이 필요하죠. 근육이. 애들이 근육이 없어가 뒤뚱뒤뚱한데 일정한 근육이 형성되면요 똑바로 걸어가거든. 그래서 몸의 형태를 갖추고 가는데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명한 본인이지만은 그 근육을 길러가려면은 이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 삼아야 돼. 그 훈련하는 어떤 주제, 훈련 주제입니다.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하나의 근육으로 하는 개인이 훈련하는 주제. 그것이 한 세 가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왜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느냐.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 아주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제입니다.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특히 그러니까 부부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그 다음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 되어지는 사건들, 상황상 세월이 지나면 1년을 지난다, 2년 지난다, 또 1년 안에서도 어떤 사건이 주어졌다,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됐다 라고 할 때 주어지는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요, 인생은 정리를 한다. 정리를. 나가는 요거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요거는 저 사람하고 이런 관계로서 끝나는구나. 정리를. 근데 이런 정리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오히려 남자가, 이것은 여자보다 남자가 앞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부인한테 던져줘서 야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같이 공동으로 갈 수 있는데 보조를 맞추는 것에선 남자가 발달한다. 여자도 못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여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이쪽에선 우선권이 있는 내용이다. 노래 보는 거죠. 아까는 여자 우선으로 남편을 왜 바라보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격체를 바라볼수록 만들어져 있느냐.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남자는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이끌어가는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사건들,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주변에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나갈 건가 하는 부분은 남자가 앞선다.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남자든 여자든 개인의 삶은 남자 개인이 또 여자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개인의 삶은 전국적으로 쭉 지나서 나중에까지 참 죽음이라는 내용을까지 다 나눠놓고 정리를 해보면은 남을 위한 삶이지 절대 개인이요, 이거는 내 삶이다, 내가 했다, 내 거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요 35살 때부터 이걸 염두에 두고 한 걸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남자 여자를 구분한다면은 여자는 삶 자체가 남편을 위주로 해서 남편을 바라보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위치가 있기 때문에 남편을 위하는 삶이 시작되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남편은 뒷전이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삶이 방향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삶이, 여자들의 삶은 아이들을 지향합니다. 아이들을.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이 공통으로 여자를 통해서 먹을 것이 제공되어지는, 여자의 삶은 전적으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정도로 여자의 삶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이야기해서 인격적 면역성을 계속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살아가면서 내 끼다, 우리 거 하는 그 부분이 여자에게는 가족에게 한정될 수가 있다. 그걸로 어느 정도 양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르게 또 볼 때 남자는 그런 여자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에요. 아까 1번에서는 여자는 왜 남자를 지향해서 하냐, 인격체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의문으로 삼아야 되는 거고, 즉 적용을 해야 될 내용에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으면은 바로 세 번째 나오는 모든 주변적인 모든 내용이 남을 위해서 사는 거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하는 것이 인생 결론이라 그럴 때에 남자는 반드시 그런 여자, 아내가 있으므로 이 가능한 거예요. 남자에게 남을 살기 위한, 남자가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조건은 아내가 있어야 돼요. 즉 자녀를 돌보고 자기에게 식물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아내가 있어야 남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능하다,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35살 이후로는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계속 새기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자기를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이럴 때의 주제 중에서, 보강 주제 중에서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보강 주제를 15살 때 주는 게 좋겠느냐, 25살 때 주는 게 좋느냐, 35살 주는 게 좋느냐, 45세 주는 게 좋느냐 할 때는요, 분명하게 우리가 볼 때 35살 주는 것이, 이게 부부가 되어서 가족을 다스리면서 식구들끼리 참 찌그락찌그락 할 때도 있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심점이 형성되어지면서 또 그것이 힘이 돼서 사회가 그 나이 때 있는 사람들이 튼튼해야 사회가 안정되어지는 이런 요소를 볼 때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35세 하는 것이 남자 여자든 다 적합한 시기다,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우리가 비로소 말이죠,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란 말을 쓸 때에 처음에는 참 주어지는 말이니까 이때 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이 인격적 면역 시스템 쓰니까 쓰지만은, 이때 끝날 때 35살의 구조가 끝나고 질문은 계속해서 넘어가지만 45개, 50까지 넘어가겠지만은 요때 반드시 익혀야 되는 내용은요, 도대체 인격체란 건 뭐냐는 거지. 인격체.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인격체라고 말하는 면역 시스템. 인격체는 도대체 뭐며? 그리고 면역 시스템이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두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신체 면역 시스템은 의료계가 지금 담당하고 있지만은 의료계조차 담당하기 힘든 너무나 과분한 주제가 바로 면역 시스템이라 할 때, 아직까지 답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의료 분야, 의료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의료계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이 면역 시스템을 다 알아내지 못해요. 한 인간의 그 면역 시스템을, 신체의 면역 시스템이지만은 의료계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통 모든 과학자들이 다 달라붙어도 이 면역 시스템을 알아내지 못하는 거다 하는 결론을요, 분명히 안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라는 이 내용을 의료계보다 먼저 우리는 면역 시스템에 대한 이 개념을, 내 인격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걸 자기가 품고 있어야 된다. 얼마나 선구자적이겠어. 얼마나 창의적이겠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아프니까 갔는 줄 알지만은, 면역 시스템이라는 체계가 하나님이 인체, 신체 면역 시스템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도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지, 신체 면역 시스템을 주지 않았다면 병원에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적용하는 가운데, 면역 시스템이란 이 내용을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를 가지고 어떤 구상, 머릿속에 또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가운데 사고 속에서 나타난 여러 표현을 면역 시스템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요, 병원에 가도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사 말을 기다리지만은 같은 병원에 앉아있어
중병이라 그래도 판정이 나도 그런 거예요. 의사들의 판정보다도 더하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요 서 있는 거예요. 병을 가지고 있어도 같은 병원에 있어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당당함이 있단 말이에요. 당당함이. 그래서 그 인격체라는 말은 이런 데서도 비유해서 인격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개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자신이 내가 인격체라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느냐?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남자 여자가 가정에서 부부가 되어서 하나의 어떤 가정을 이루어서 참 자녀들하고 알콩달콩 뭐 뒤죽박죽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전국적으로 남자와 여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분명한 하나의 인격체예요. 가정이란 이 내용은요 살아있어 코에 숨을 쉴 동안에만 주어진 것이 가정이지, 또한 가정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분명한 단위의 어떤 개체지만은 사회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은 코에 숨이 끝나면요 이게 모든 게 없는 거예요. 가정 자체에 대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는 그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는 인간 자체가 바로 그걸요 인격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체. 즉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이게 적용되는 거지 사람에 주어지는 이것도 분명히 인격체로서 주어지지만은 이게 전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개인, 이걸 염두에 둔 인격체란 이 표현이 남자든 여자든 적어도 35살 지나서는요 인격체란 이 표현을 다른 사람이 잘못 쓰면은 그거 잘못 쓴다 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걸 그래 하면서 자기가 내가 지금 35 내가 지나고 있으면서 이만한 내가 힘이 생기는구나, 요걸요 가지고 개인이 내 가치에 대한 상승을 비교할 수 있다. 비교. 그 전과 그 후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세 때 내가 사춘기 때 어떤 훈련을 받았고 아직 안 받았으면은 이제는 그 자녀에게 35세 때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알게 된 지금에는 자녀들에게 미처 교회 오후 구호를 못 이야기했으면은 그 구호를 이제 자기를 통해서 이제는 강요하는 거죠. 맞아. 훈련 단단히 시켜야죠. 그리고 25세 때 자기가 받았던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국가라는 개념을 가정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국가라는 개념을 하나의 객관적으로 나눠놓고 어떻게 내가 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격체가 바른 인격체가 되지 않았는데 절대 국가에 대해서요 국가 정체성이나 국가 역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안 된다. 이걸 분명히 본인이 인식을 해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데 그 국가가 개인이 속해 있는 그 국가에 보이지 않는 역사 수많은 어떤 손길들이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감히 이야기를 하겠어요. 또 개념이 있어서 35세 하던 인격체 면역 시스템은 대단히 중요한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분선이고 그리고 가장 힘이 있을 때 이 어려운 주제가 개인에게 소화를 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주제를 하나 조금 옆에 있는 주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남녀라고 하는 이 내용, 관계잖아요.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 언어가 이래 나오는 것도 목사로 간 사람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남자 목사를 통해서 여자인 아내의 어떤 언어적인 어떤 충돌에서 나타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녀라고 할 때에 남녀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우리는 새롭게 내길 필요가 있다. 즉 결혼한 남녀와 결혼하지 않는 남녀,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의 완성도, 한 사람이 인격체 완성도라고 부를 수 있죠. 인격체에 대한 남녀가 변함이 없는데
인격체로서 과연 이 사람이 인격체로서 인정되는 남자인가, 인격체로서 적용할 만한 여자인가 할 때 결혼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가름길이죠. 분리해낸단 말이죠. 결혼하지 않는 남자면, 결혼하지 않는 여자면은 과연 인격체라는 말을 가지고 적용해서 네 인격체가 어떻고 네 인격체라고 말할 어떤 소지가 있느냐, 이런 내용, 이런 부분에 오면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린애한테 야, 니 커서 애 낳고 뭐 어째라, 가정 가져라,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되듯이, 그 애가 자라서 사춘기를 보내고 나이는 35세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했다면은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서 그 완성도라고, 인격체 완성도로서 당신은 지금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그날만한 어떤 내용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남녀를 구별하는, 그죠? 인격체에 대한 완성도죠. 인격체 완성도. 그래 볼 적에 여기도 한 4가지 정도는 구분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다. 구분할 수 있는 제목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제목만. 첫 번째, 결혼하지 않는 남녀는 인격체인가? 이렇게. 그럼 인격체를 할 때 어떤 상태 인격체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개인이니까 인격체이면 맞는데, 우리가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볼 때는 이런 사람을 병덤이라고 봐야 돼. 병이 들은 사람이다. 환자로 봐야 된단 말이야, 환자로. 이런 환자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자기 주장을 외친 사람이 많아져서 내세운 내용이, 어찌 보면 저는 뭐야, 여자들 여자들 무슨 주장하던 거 뭐야? 여성인권 그래, 그걸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미투. 뭐 그런 거 한다니까. 그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그래, 결혼 안 한 사람들. 결혼하면은 그런 운동이에요. 여자들이 그거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또 하나, 병든 현상이란 말이에요, 병든 현상. 또 하나가 뭐예요? 동성애. 그래갖고 나오는 운동들이 뭐예요, 여자들이? 노란 리본을 달고, 갑자기 내가 준비를 그때까지 생각을 미치 못해요. 예를 못 들었는데, 어쨌든 병들은 거예요, 병들은 거. 이 결혼하는 나이에 있는 사람이 35살이다 라고 할 때는 이 병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결혼이라는 요소, 사회가 인정하는 하나의 요건이잖아요, 요건. 결혼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사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우리가 개인의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개인이라 하는 그 위치에서도 이것 자체를 연결해서 35살 된데도 불구하고 결혼 안 했다, 사회가요, 병들은 사람으로 취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35살 된데도 결혼 안 하면은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을 방치해버리면 인류가 존재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35살 된데도 결혼 안 한 상태로 계속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 인류는 계속해서 쇠퇴되는 거예요. 존재가 안 된다. 그러므로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들, 병들은 존재라고 하나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같은 정상인하고 같이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이라고 분리해야 될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사회적인 어떤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병들었다고 아니면 어디 건강보험에서 의사하고 만나서 상담해서 병든 환자다라고 진단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병드는데도 의사한테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사회가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려면 그런 사람을 병덤이라 하는 것을 구분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나, 안 그러면 결혼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적극적 동참해주고, 그것을 어느 부분이 병이 들었는지, 어디에서 병이 들었는지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요, 발달되어가는 신체 면역 시스템하고 관계되어지는 그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어떤 힘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대한 이 내용이 많아질수록 이런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우리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